존재, 느낌, 알 관하여 생명체의 역사는 40억 년 전에 시작됐으며 다양한 경로를 거쳐왔다. 나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생명의 역사가 서로 확연히 구분되면서도 연속적인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싶다. 첫 번째 단계는 존재의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느낌의 단계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알의 단계다. 신기하게도 현존하는 인간 개개인들의 발달 과정에서도 이와 똑같은 3단계가 나타나며 단계들이 나타나는 순서도 동일하다. 존재, 느낌, 알의 단계는 인간 개개인 안에 공존하는 분리 가능한 해부학적, 기능적 시스템들에 대응하며 이 단계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필요에 따라 서로 맞물리게 된다. 가장 단순한 생명체들, 즉 세포 하나로 이루어졌으며 신경계가 없는 생명체들은 태어나서 성체가 되고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다가 결국 늙거나 병에 걸리거나 다른 생명체에 의해 파괴돼 죽는다. 이런 생명체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잘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나 의식은커녕 마음의 도움 없이도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생명체들은 신경계도 없다. 또한 의식에 의해 활성화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미리 생각하거나 과거를 돌아볼 수도 없다. 이런 존재들은 항상성 명령에 맞춰진 정교하고 비명시적인 능력에 따른 효율적인 화학작용에 주로 의존해 행동한다. 따라서 이런 존재들의 생명 과정을 이루는 대부분의 요소들은 생존 수준에서 유지된다. 이 과정은 주변 환경이나 생명체 내부에 대한 명시적 표상화의 도움 없이 사고와 사고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도움 없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최소한의 명시적 인지 능력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 장애물에 대한 감각이나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순간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들의 개체수를 어림짐작하는 행위가 그 예다. 이들의 숨겨진 능력은 현실의 물리적, 화학적 제약을 반영하며 목적을 충족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여기서 목적이란 효율적인 통제를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로부터 살아남아 목숨을 잘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생명체들은 소화계나 순환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사활동을 하면서 대사산물을 생산하는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박테리아 같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생명체들이 자연에서 사회적 집단의 일원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생명체들이 인간처럼 살아있는 생명체의 내부에서 산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런 생명체들에게 이들이 지낼 자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인간에게 유용한 화학적 서비스를 받는다. 물론 이런 생명체들이 상황을 악용해 자신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초과하는 이득을 취하기도 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불행한 결말을 맞는 경우도 있다. 효율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시작될 수 있고 탄생한 생명이 쉽게 와해되지 않을 정도의 물리적 환경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그렇지만 존재의 단계 초기에는 이 물리적, 명시적 느낌 또는 명시적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넓은 범위의 생명체의 역사에서 존재는 느낌보다 먼저 출현한다. 또한 내 생각에는 생명체가 느낄 수 있으려면 그 생명 유기체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다세포 생물이어야 하고 조직 시스템이 어느 정도 분화되어야 한다. 특히 내부 생명 활동 과정과 주변 환경에 대처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다루겠지만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난다. 신경계는 복잡한 운동을 가능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진짜 새로운 것이 시작되도록 만든다. 바로 마음이다. 느낌은 마음이 가장 먼저 일으키는 현상 중 하나로 중요도가 매우 높은 현상이다. 느낌은 생명체가 생명 유지의 필요에 따라 몸 안 기관들의 기능을 조절하려는 자신의 몸 상태를 마음속에서 표상하게 해준다. 먹거나 마시거나 배설하는 행동, 공포나 분노, 역겨움이나 경멸을 느끼는 동안 나타나는 방어적 태도, 협력이나 갈등 같은 사회적 조정 행동, 기쁨이나 행복감의 표현, 생식과 관련된 행동 등은 모두 느낌에 의한 것이다. 느낌은 생명체에게 자신만의 삶을 경험하도록 해준다.
특히 느낌은 그 느낌의 주인인 유기체에게 그 유기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유기체가 스스로의 삶이 쾌적한지 불쾌한지, 가벼운지 집중적인지 등의 삶의 질에 대해 자연스럽게 등급을 매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는 존재 단계에 머무른 유기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새롭고 가치 있는 정보다. 느낌이 자아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아의 생성은 유기체의 상태에 의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느낌은 유기체의 몸이라는 틀 안에 고정되어 있으며 시각이나 청각 같은 감각 통로가 제공하는 관점에 의해 좌우된다. 존재와 느낌이 형성돼 활성화되면 이 존재와 느낌은 존재, 느낌, 알미라는 트리오의 마지막 구성 요소인 알을 지원하고 확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느낌은 몸 안에서 생명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그 지식이 모두 의식되도록 만든다. 매우 핵심적인 과정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과정을 거의 지각하지 못한다. 우리는 기억에 의한 다른 유형의 지식, 즉 시각, 청각, 몸 감각, 맛, 냄새 같은 감각적 지식에 압도당하기 때문이다. 감각 정보의 기초에 생성되는 지도와 이미지는 항상 존재하는 이와 관련된 느낌들과 함께 마음을 구성하는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요소가 된다. 심적 과정 대부분을 지배하는 것은 이런 이미지, 지도, 느낌이다. 신기하게도 모든 감각 시스템은 그 자체로는 의식적인 경험과 연관돼 있지 않다. 시각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자. 망막, 시각 경로, 시각 피질 같은 시각 시스템은 외부 세계 지도를 만들어내 명시적인 시각 이미지들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시각 시스템 자체는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 유기체 안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이라고 자동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이 이미지들과 우리의 존재를 연결시키지 않으며 이 이미지들을 의식하지도 않는다. 이 이미지들을 우리 유기체와 연관시키고 우리 유기체 안에 위치시키려면, 즉 이 이미지들이 우리 유기체와 연결되려면 존재, 느낌, 암과 관련된 세 가지 과정이 조율되어야만 한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결정적이고 중요하지만 예견되지 못한 생리학적 과정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다. 경험이 기억에 저장되기 시작하면 느낌과 의식이 있는 유기체들은 삶을 더 빈틈없이 살기 시작한다. 다른 존재들 및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더 강렬하게 이루어지면서 개개의 유기체 안에서의 개체들의 삶이 개인적 특성들이라는 갑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